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옅어졌고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시장 이 아래로 꼬라박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7만 1000달러를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황소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감기 전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조금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54%대 중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기 한 40% 아래 한 35% 정도 자리를 하게 되면 이른바 알트 시즌, 알트들이 펑펑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요거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아직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알트 시즌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반등을 해준 데는 한 세 가지 정도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5월에서 늦어도 6월 정도로 기대를 했던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면 승인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텐센트 뉴스를 통해서 나와줬습니다. 하베스트 펀드와 차이나 자산 운용 이 신규 가상자산 운용 펀드사 목록에 이 두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하베스트 펀드 2,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고 차이나 자산운용은 2,8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의 자산운용사들 얘들이 지금 홍콩 자회사를 통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고 이게 곧 승인이 될 거라는 소식이 텐센트 뉴스를 통해서 이번에 전해진 겁니다. 1차로 비트코인 현물 ETF 4개 정도가 동시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4월 15일에 첫 승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부터 상장까지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을 하면 4월 25일 전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아주 전폭적인 이슈가 이 4월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반감기가 4월 19일이나 20일 전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에 이미 비트코인에는 이 네트워크에는 공급 충격이 단행된 그 직후 상황에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4개나 승인이 된다,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ETF 신청 기관들도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5월 출시가 목표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앞당겨진 상황 그만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꽤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홍콩은 어디다? 중국의 일부다 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중국에 본사를 둔 거대 자산운용사의 돈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올 가능성 들어올 가능성이 아니죠.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키는 그런 재료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월 25일 전후 시점에서 한 4개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된다라면 출시가 된다라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홍콩 기반의 헤지 펀드들 엄청 관심 많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열 몇 개 기관들이 추가로 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 패밀리 오피스, 중국 투자자 자금 유입이 기대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 뭐 엉망이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큰 손 투자자들이 부동산과 주식의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 그렇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금 사겠다고 막 그 상점 앞에서 줄 서고 새벽부터 그런 일종의 열풍이 펼쳐지면서 중국에서의 금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 있는 투자 자금이 갈 곳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라고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 ETF가 최근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상황, 특히나 가격 프리미엄이 30% 찍고 거래 중단된 상황, 지금 갈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중국 내 내수 경제가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수 시장 엉망진창이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지금 홍콩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디로? 중국,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중국 자금이,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자금이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상황,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라서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 ETF가 홍콩에서 정식으로 조기 승인된다라는 거, 조기 출시된다라는 거 예상보다, 이런 점들은 꽤나 긍정적으로 이 시장의 정서 자체를 자극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 그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죠. 블랙록의 액티브 ETF 책임자인 제이 제이콥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 투자자 그룹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사실 블랙록은 지금 꽤 적극적으로 자사 고객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권고를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죠. 뭐 포트폴리오의 28%를 할당해도 된다. 뭐 이런 권고를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꽤 적극적으로 지금 자사 고객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지금 꼬심에 넘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진입이 시작되지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초입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블랙록 고객들이 지금 이거 얘기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숫자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랙록 현물 ETF에 담긴 자산 규모가 18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2003년에 출시된 채권형 ETF, 이 TIP의 경우에도 5년 동안, 5년에 걸쳐서 200억 달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꼬라박고 2022년에 400억 달러 찍고 지금 이제 186억 달러로 다시 조금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번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규모가 180억 달러를 돌파해서 186억 달러에 근접한 그런 상황을 지금 석 달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만큼 되게 뜨겁다. 되게 뜨겁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아직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석 달 동안. 이게 186억 달러 돌파한 게 채권형 ETF만 하더라도 5년이 걸렸는데, 무려 5년이 걸렸는데 석 달 만에 지금 해낸 상황. 그런데 이게 지금 블랙록 단일 상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피델리티도 날리고 여러 지금 9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GBTC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순유출도 나오고 있는 날들도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품 출시 초기 상황 치고는 어마어마하다. 기존 상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랙록의 액티브 ETF 책임자가 나와서 폭스 비즈니스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충분히 맥락적으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요인은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가 지금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4월 19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월 18일에서 22일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19일에서 20일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일에서 9일 정도 뒤면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이 된다. 과연 이전 반감기 패턴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 어떤 동일함을 보여주고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까? 이미 지금까지 보여준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지금도 8일 안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 상황들이 지금 막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를 좀 짚어볼게요. 시세 전망 재밌습니다. 일단 뭐 7만 1000달러까지 순간적으로 지금 뚫어내다 보니까 중요한 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6만 8천 달러, 여기서 지금 지지 확인이 됐잖아요. 지지 확인이 됐고, 이거는 다시 돌려서 말하면 황소들이 저가 매수를 단행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7만 3천 달러를 깨면 8만 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고래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꼬라 박을 때 바이더 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것,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부터 고래들은 되게 숨차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 있죠. 문제는 만약에 6만 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5만 4천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6만 달러가 붕괴된다라기보다 7만 3천 달러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더 짙게 이 시장 전반에 깔려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전 올타임 하이를 완전히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감기가 걸쳐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간은 물론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반감기가 끝나면 가장 가파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게 어려워. 한번 뚫고 저항받고 다시 뚫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한번 뚫어내면 일단 간다. 물론 중간중간에 꼬라박는 급락 시점이 있고, 이거는 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 것이고, 엑시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늘 예민하게 염두에 둬야 된다. 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가냘픈 개미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노려야지라는 생각은 욕심일 수 있다. 어느 정도 되면 엑시트를 조금씩 매도를 분할로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좀 해놔야 된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여기서 더 간다라고 했다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강세장이죠. 6만 9천 달러 찍으니까 이때가 2021년 11월, 12월까지 10만 달러 돌파한다. 뭐 그런 정서가 엄청 가득했고, 그래서 더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요 부분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 더러운 꼴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다시 이거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이 약세장 국면 정말. 언제 여기까지 왔나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를 지금 뚫어냈고 다시 저항을 받았지만 제대로 한번 뚫어내고 여기서 완전히 깬다라는 표현은 온전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지지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하면 간다. 이때도 그랬다. 중간에 이런 상황들 잘 활용해야 한다. 이번엔 과연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꺼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뚫고 조정받는데 50일 넘게 걸렸고, 이때만 하더라도 뚫고 조정받는데 21일.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뚫고 조정받는데 한 달 전후니까, 뭐 이 정도면 요 기간이 한 달 전후라는 거는 뭐 나이스하다. 왜냐면 우리는 이걸 다 즐겼잖아요. 이걸 다 재밌게 즐긴 상황에서 진짜 전 사이클에 고점 뚫고 지금 조정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나이스하다 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데일리 차트인데 이번에 지금 돌파를 하고, 저번에 딱 돌파를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살짝 빠졌잖아요.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처음엔 요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지금 빠진 상황에서 스멀스멀 반등하다가 상단 저항 돌파 지지 받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시나리오 1, 2 중에 시나리오 1으로 지금 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멀 간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월 안에 벌어질 상황이다. 그런데 4월에 뭐가 있다? 반감기가 있다. 또 뭐가 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 몇 개? 4개 정도. 와, 대박.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신뢰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막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게 아닌 분들,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셨더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서치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쌓여 있을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뭐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서가 좋고 꼬라박더라도 곧바로 반등한다라는 건, 이거는 지금 밑에서 엄청 빡세게 저가 매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재밌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탁머니 리잘트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25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반감기가 늘 조율을 했다. 이전 강세장에서 이 두 번째 단계 전조 역할, 이걸 반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단계 빵 하고 2단계 여기서 이제 살짝 와리가리 할 때, 요때의 시점이 반감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가고 2단계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걸 반감기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사이클이고 현재 패턴은 이전 사이클과 완전히 일치한다. 목표는 25만 달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 H가 지금 해빙이거든요. 반감기가 펼쳐질 때 이 상황이 항상 중요 분기점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지금 중요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너무 첫 번째 강세 트렌드 라인이 잘 지켜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때 많은 재미를 봤다라는 거. 뭐 이때부터 FTX 때부터 요때까지 온전하게 홀딩을 하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당연히 어렵고, 그런데 한 요 정도부터는 재미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이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다. 뭐 요 정도 조정 받는 거 당연한 거다. 결국엔 간다. 어디까지? 25만 달러. 쫙 상단 저항. 재밌어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는 흐름. 이건 지금 투데이 차트입니다. 이거는 뒤집은 차트, 인버티드 차트, 역 차트인데 뒤집어 놓으니까 우린 지금 이제 꼬라박을 거야. 어디까지? 25만 달러까지 라고 맥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과거 상황을 보면 요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라박는단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티드 차트를 보니까 왠지 느낌이 급격하게 꼬라박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물론 이제 내년까지,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과거 패턴을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 내년 9월이나 10월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되어야 하는데, 패턴대로라면, 그러니까 통계 확률적인 얘기에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저렇게 날리고 홍콩에서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대륙별로 지금 팡팡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도 조금 단축될 가능성, 약세장이 크게 펼쳐지더라도 그 시기 역시 단축될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더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초입에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막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을 설정하는 그런 근거들입니다. 코인베이스 보유량 6년 최저치, 전체 중앙화 거래소 보유량 다 따져도 170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현물 ETF를 통해서 매일 3억 달러씩 미국에서 매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홍콩 ETF까지 더해질 상황.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5월, 6월 사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N을 상장할 예정. 올해 안에 금리가 한 2번 정도는 인하될 가능성, 그 기대감. 그레이스케일 유출 감소하면서 지금 속도로 계속 유출이 된다라면 몇 달 뒤면 제로가 될 가능성, 뭐 제로까지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만큼 둔화세가 뚜렷하다라는 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포모 발생하지 않았다. 소매 거래량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OTC 마켓 장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씨가 말라버렸다. 채굴자들이랑 직거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런데 더 어려워질 것이다. 8일 뒤부터. 왜? 비트코인 반감기. 하루 에버리지 채굴량 비트코인 900개에서 450개 정도로 푹 꺼지는 상황. OTC 마켓에서 마음대로 직거래하기도 어려운 상황.
홍콩에서 ETF 출시되는 이런 호재,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와리가리 지금 정신없는 것 같아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뭐 나아가서 20만 달러, 25만 달러까지도, 이게 지금 재밌는 거예요. 이런 분석가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스탠다드 차타드, 번스타인 같은 대형 금융 기관들, 특히 이제 레거시 금융이잖아요. 이 올드한 그런 데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겠다라고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20만 달러, 25만 달러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은 이번 강세장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정서가 참 재밌죠? 막 이런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엄청 어려웠잖아요. 근데 뭔가 좀 더 나아가는 트렌드가 나와주고 살짝만 빠져도 요때 이제 쉐이크아웃, 이제 페이퍼 핸드들은 패닉셀 하는 거죠. 요것만 빠져도 이제 패닉셀 하는 거죠. 페이퍼 핸드 그냥 찢겨버리는 손, 다이아몬드 핸드만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나와주면 드디어 이제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구나, 여기 갔을 때 우와, 첫 번째 익스트림에 대한 어떤 정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조정이 오죠. 꼬라박았다, 이번 조정 상황,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나아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베어 트랩이다, 결과적으로 나아갈 거고, 요 정도 되면 이제 긍정적인 낙관론이 다시 생기게 되고 쭉 나아갈 때, 요때 이제 포모, 개인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유포리아를 느끼게 되고, 살짝 빠졌을 때 이거 뭐지 하다가 요때 오이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불트랩이 된다라는 거죠. 바이더 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더 딥을 해서 갔어. 근데 결국에는 꼬라 박았기 때문에 불트랩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약세장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건데, 깨지고 공포에 투매하고 와 이제 절망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약세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이클이 반복된다. 우리 이제 여기 와 있다. 우리 이제 여기 와 있다. 아직 갈 길 엄청 많이 남았다. 중요한 게, 너무 이렇게 극강의 유포리아를 느끼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정도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10만 달러, 15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심상치 않은 숫자들이 나올 때는 스멀스멀 준비를 해야 된다. 조금씩 그걸 미리 계획을 짜야 된다. 안 그러면 단행을 못 한다. 액션이 안 됩니다. 막 15만 달러 가면 20만 달러 갈 것 같은데, 20만 달러 가면 25만 달러 갈 것 같은데, 근데 25만 달러 안 가고 거기서부터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개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나친 목표 설정보다는 개미는 개미답게 고래 등에 올라타서 100%의 어떤 이런 목표 지점보다는 한 70, 80% 정도에서 수익화를 잘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투자는 언제나 보수적으로, 그래야지 안 망합니다.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투자는 보수적으로 단행을 하시고, 이제 슬슬 강세장이 한 요 정도 가면 막 민코인들도 난리가 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접근하실 때 언제나 소액으로만 재미삼아, 결국에는 약간 펀더멘털과 차트적인 흐름,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계획, 전략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오후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